아름답지 않나요? 엄마를 정말 필요로 할 때 아이 옆에 있어준다. 이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 애들이 되게 많은 일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겪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학교 가서 무슨 일을 겪을, 친구랑 싸울지, 선생님한테 혼날지, 뭐 넘어져서 울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늘 짠하다?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 중요한 순간에 뭐 이건 안 하기로 했어요.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그거는 같이 안 있을 겁니다. 그건 친구하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자, 근데 이제 애들은 무섭고 슬프고 화날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위로해 줄 사람을. 좀 무섭고 슬프고 화날 때. 왜냐면 자기 혼자 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친구랑 잘 놀았어? 헉, 누가 안 놀아줬어? 속상했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애들을 봤는데 애들을 가장 슬프고 화나고 무섭게 하는 건 부모입니다. 예, 다 그렇게 써요. 내가 가장 슬플 때는 엄마한테 혼날 때.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은 아빠가 혼낼 때. 친구 때문에 속상한 건 4학년이나 넘어야 나오고요.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밖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는 이렇게. 네, 언제까지? 한 중학생 때까지. 네, 제가 이제 여기 촬영하러 오면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촬영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학교 오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출석을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제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억지로 다른 애들이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까지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끔 해준 게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학교를 안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속으로 공부를 못 하셨나요? 친구 사이가 안 좋았나요? 선생님, 부모님 때문에. 네. 그냥 친구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때를 제외하면은 친구 때문에 오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부모님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예. 그냥 가장 슬플 때도 엄마, 가장 화나는 것도 엄마. 네, 제일 무서운 거 엄마.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가족 그림을 그려봐 했더니 자기 그리고 호랑이를 한 마리 그리더라고요. 엄마라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엄마가 무서울 때도 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엄마는 나를 당연히 품어주고 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이런 대상이 확 달라지면은 애들은 이제 그 낯설음 아니면 대상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무섭거나 슬프거나 화나지 않게 하면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옆에 있어주려고 했더니 저가 없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힘들 때는 옆에서 풀어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 막 달래지도 말고, 그만 울어하지도 말고, 이제 그냥 품어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홀딩이라 그래요. 얘 감정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6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누나한테 이제 잽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누나랑 심하게 부딪히고,
이제 눈물을 뚜두두둑 흘리면서 제 옆에 와서 나는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애들이 형제가 태어나거나 형제하고 다투거나 형제 때문에 매일 혼나는 애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4학년쯤 되니까 뭐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 게 뭔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막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네 마음 이해해. 아니 그래도 좀 뭐 무슨 일이 있어.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혼내지도 않고 달래지도 않고 그 옆에 30분을 앉아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느끼지?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되나? 그래도 엄마인데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죽이진 않아요. 아시죠? 근데 그냥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데 누나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인 제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덤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눈물을 뚜두둑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얌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그게 그냥 품어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 거부당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엄마가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엄마가 날 떠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제 옆에 있을 때 애들이 감정을 진정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 애가 울면 막 달래잖아요. 야, 울지 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달래는 능력이 잘 안 생겨요.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울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의 꼭대기에까지 갔다가 스스로 내려오는 경험을 계속 해야지 감정 조절 능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부모, 난 그런 부모가 되려고 했어요. 가끔 이렇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숙제를 안 할 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숙제가 정말 많구나. 근데 엄마가 생각해도 정말 품어주고 싶은데 뭐 아들이 세수를 안 했네? 세수하고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 네 얼굴이지. 근데 피부가 간다고 돈 달라고는 하지 마라. 얘 삶하고 제 삶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품을 수가 없어요. 이모나 고모가 오면 품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카는 품어줄 수 있죠. 야, 세수 한 번 안 하면 어떠니? 그냥 너년만 좀 부른다 이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하면서 이발소를 안 가더라고요. 언제까지? 2월까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졸업 때는 좀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안 깎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좀 자르지? 했더니 응. 왜 안 가? 귀찮아. 머리 좀 자르지 며칠 안 남았는데 갔다 와. 추워. 뭐 이제. 그래서 하루 전이 됐습니다. 하루 전, 졸업식 하루 전날. 그래서 돈을 아꼈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이발비를 아꼈어.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품어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이 옆에서 애를 위로하고 품어주겠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발작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애가 고조됐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때 아이가 진정돼서 와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할수록 사실은 엄마로서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이제 애한테 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자발적으로 얘기할 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때도 사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많습니다. 엄마 나 수학 망쳤어. 품어주고 싶지 않아요. 거봐 엄마가 먼저 하랬지 미리.
학원 다니랬지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첫사랑도 싫고 저는 다 싫더라고요. 부모 중에 야, 그 친구랑 얘기해야지 왜 엄마랑 해?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네가 나를 품어야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애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계속 자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얘가 대학원 시험 볼 때 그 전에 좀 내가 봐줬어야 되는데 뭐 라든지 아들이 대학 원서 쓸 때 좀 포트폴리오를 같이 봐줬어야 되는데 라든지 심지어 이제 딸이 뭐 자기소개 쓸 때 이제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한번 했다고 경험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나와 아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쌓아가요.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173인가 키가 그런데 어렸을 때 계속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다, 애미가 안 먹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교과서에 보니까 키는 100% 유전이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안에 유전자가 되게 많아요. 키에 대한 유전자가. 큰 키의 선조의 유전자와 작은 키의 선조의 유전자. 남편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좀 큰 키의 유전자가 많을 뿐이지 꼭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눌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큰 집에서 작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애를 낳은 다음에 아무리 뭘 먹여도 키가 더 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가요? 이래갖고 밥에 이제 목매다가 애들이랑 사이 나빠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계속 이렇게 약간 경계선 체중? 키는 뭐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한 4학년쯤 됐는데 어떤 이렇게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아니 여기 성장 클리닉 왜 안 가? 가봐. 그래서 이제 성장 클리닉에 갔더니 170 초반까지는 크겠네요. 그래서 됐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부족해? 된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요즘 와서는 엄마 그때 야 너 이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옛날에는 매일 맞았어요. 무릎 연골에.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게 정말 아픔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그때 매일 주사 맞았을 거야? 했더니 지금이라면 그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애가 무슨 주사 이렇게 맨날 맞겠어요 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끝. 자, 그냥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야 너 그때 수학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뭐야 뭐 4등급 아니고 2등급 나왔을 텐데 그러면 어느 학교 들어갔잖아.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그냥 비교하지 않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가 이랬으면, 내가 저렇게 했으면, 딴 집 애처럼 키웠으면, 뭐 어느 집 애처럼. 자, 근데 비교는 됩니다. 비교가 안 되지가 않아요. 자, 비교는 돼요.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근데 비교는 해도 되는데 비교한 걸 말로 꺼내지 않으면 됩니다. 예, 속으로 남편과 옆집 아저씨를 비교해. 뭐 상관없잖아요. 뭐 남편과 차은우를 비교해. 차은우랑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은. 근데 이제 말을 안 하면 되죠.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크고 나면 뭔가 이제 완성된 한 성인으로서 굉장히 미숙해 보입니다. 너 언제 결혼하고 취업하고 뭐 할래?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기반을 갖춘 부모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야, 내가 몇 살 때는 결혼해서 너 같은 애가 있었고 그때 야 이렇게 대출 받아갖고 집 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애들은 우리는 아직 기반도 없구나, 잘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비교는 돼요.
너 참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뭐 내가 아는 누구네 선생님 애는 선생님 아들은 결혼해서 이번에 애 뭐 돌잔치 한다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저희 딸이 30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네가 좀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해서 아니 집에서 나갔으면 해서. 그랬더니 이 딸이 근데 엄마 내 나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떠세요? 30살이란 나이가 결혼해. 기준이 뭐예요? 기준. 평균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제가 33세 했는데 많이 늦었고 20대 후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회적인 게 많죠. 근데 그럼 넌 좀 빨리 가면 안 되니?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집으로 가실 거죠? 애가 몇이 있어요? 2명이 딱 가면 애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널브러져 있는 걸 생각만 해도 네. 근데 이제 딱 보면 더 이렇게 근데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도 딱 보면 똑같은 감정이 들어요. 얘가 햇밥 먹고 안 치웠네? 라든지 이거 왜 설거지를 안 해놨어? 똑같습니다. 제가 왜 노인분들이 왜 자식 같고 잔소리를 하나 했더니 우리가 얘를 키운 세월만큼 얘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나쁜 게 쌓인 건 아니고 기억이 쭉 있어서 얘가 널브러져 있으면 2학년으로 보여요. 초등학교 2학년. 숟가락을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중2로 보입니다. 너 일찍 와 그랬는데 늦게 오면은 네.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막 두서없이 나오니까 얘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봐주는 게 어려워요. 옆에 있으면 계속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밥 먹었니? 안 먹었어. 그럼 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옆집 아가씨면 그래 뭐 이렇게 할 텐데 왜 언제 먹을 건데 뭐 이렇게 한 마디라도 하게 되니까 빨리 분리를 시키는 게.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너무 일러서 그럼 만들어 놓기라도 해. 그래서 요즘 엄마가 너 결혼하면 이 집 반띵해서 줄게. 근데 결혼을 빨리 시키는 방법을 최근에 알았어요. 괴롭히면 됩니다. 새 중에 매는 불이 둥지에서 오래 남아있는 새끼 새는 부리로 쫀다 그래요. 아버지 무서우면 결혼 빨리 한단 말 들어보셨죠?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해도. 예. 저는 이제 요즘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린다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씹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남편이랑 싸울 때 혹시 결혼 전부터 쭉 읊으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제 요즘 딸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딸이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엄마 대체로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야, 네 기저귀 끈에 맨날 칼집 냈거든. 저기 인형 눈알 붙이는 것처럼.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이고 그 생각을 안 하면 조금 새엄마고 네, 늘 아쉬움이 남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제가 되고 싶은 엄마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진 게 많았겠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서 그 시기를 살았습니다. 애들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한테 엄마는 저 하나잖아요. 제가 한 게 전부다.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모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걸로 애들한테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 네, 끝까지 기억을 하시고 나는 훌륭한 엄마야. 좋은 엄마야.
근데 훌륭하고 좋은 엄마가 아니면 그냥 엄마야. 근데 그냥 엄마가 제일 세. 네, 이렇게 마음속에 늘 유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